들려주시고 내려오셔서 버스에 다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사 이야기 좀 들려드렸고 이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의 접어드렸어요.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서부터는 그냥 외곽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계란의 흰자의 테두리 부분에는 이렇게 현대적인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들이 생 모습으로 지어놓고 내부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죠.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이쯤 오시면 또 저한테 많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 2006년도에 처음 왔을 때 당시 한국 사람은 약 350명 정도 살고 있었고 350명 중에 거의 한 300명 정도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특히나 예체능 쪽으로 많았었어요. 미술, 음악, 체육 쪽으로 미술이라고 하면 러시아 최고의 화가인 레핀이라는 화가의 이름을 딴 미술 아카데미, 그리고 음악대학교라고 하면 림스코 코르사코프라고 하는 러시아 최고의 음악가의 이름을 딴 음악원, 차이콥스키가 이래 졸업했고요. 여기는 특히나 피아노가 유명한 대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체육대학교도 레스캄프 체육대학교라고 해서 또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체육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명성도 대비해서 학비가 굉장히 저렴했대요. 한 학기 학비가 비싸봐야 150만원 정도였었고 생활비도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저렴한 학비로, 저렴한 이 생활비로 많이들 와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되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학비가 최소 3배가 올랐습니다. 미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지 사람들은 요새는 러시아어를 많이 배우러 오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시장 자리에 있었을 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개방시키죠. 그리고 동쪽, 남쪽, 북쪽의 넓은 부지를 입찰에 넘기게 됩니다. 남쪽으로 들어왔던 업체가 바로 방금 지나왔던 이 아파트 타운의 주인이었던 중국이었어요. 중국 상하이시에서 투자를 해서 아파트 차이나타운을 책가방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매는 핸드백, 손에 드는 옆으로 매는 크로스백, 핸드백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뒤로 매는 배당이 안 되는 겁니다. 뒤로 매는 가방이 안 되는 이유는 대형과 루브르에 비해서 이 에르미타지 박물관은 보는 관람 거리가 가깝습니다. 손만 뻗어도 닿을 거리에 조각상, 옆으로 스치는 조각상,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갔던 길이 아닌 제가 안 갔던 곳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못 찾고요. 가이드의 설명을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방에서 기다리셔야 하지만 제가 모시러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설명 들었던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변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하나씩의 이 동굴 같은 철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문이랑 연결되는 구조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건물들을 보게 되면 모든 미음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문이 연결되어 있고 안에는 당시에는 마차를 보관하는 공간이라든지 개인 텃밭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나 놀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 틈이 없고 미음자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람, 우풍과 추위 때문에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다. 유람선 투어 하실 때 찍으시면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제대로 가장 중심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러시아 같지 않죠? 네, 여기 오셨다가 보시고 모스크바 가시면 도로 정말 유럽 속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이는 이 궁전이 초록 색깔, 그리고 조각상들이 올려져 있는 건물이 바로 저희가 가실 에르미타지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르미타지 박물관 좀 앞쪽에 보이시지만 그 앞쪽으로는, 에르미타지 건물 앞쪽으로는 노란 색깔
근데 셋이 안 했어. 누구랑 오라버니는 어디 갔어? 오라버니 확인해봐요. 오라버니. 됐어. 아이고 좋다. 지금 우리 안 왔네. 나머지 몰라.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 안에 있어? 용우가 향심약 둘이 한번 써봐봐. 하나, 둘, 셋. 됐어. 나이 많은 사람. 나하고 깜짝. 나하고 깜짝. 절대 안 와. 거기는 옵션을 안 해, 절대. 수구리! 머리! 야, 나는 이걸 넣고 지금부터 사진을 찍을 거거든? 나도 찍어줘, 먼저. 그리고 저걸 넣고 사진을 찍을 거야, 지금 저 공전. 한 사람씩 빨리빨리 움직여. 이거만 주는 거야? 저 가져와야지. 발틱 함대에서 13척의 발틱 함대 군함이 대한해역까지 가게 되고요. 그때 갔을 때는 굉장히 늦었었어요. 전쟁이 거의 지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갔기 때문에 자진해서 따라야지. 한 척이 돌아와서 전날에 정방을 시켰는데 유명해진 이유가 뭐 러일전쟁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10월 혁명, 볼쇼베키 혁명의 신호탄이 있었던 자대에서 겨울문전을 향해서 한탄탄 한 방을 딱 쏘고요. 그 신호탄과 함께 이제 이 볼쇼베키 혁명단들이 겨울문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던 오로나와 지단이 위치해 있고 이제 운하 속으로 들어갑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절대 다리 밑으로 지나갈 때 일어나시면 안 돼요. 네, 일어나시면 머리가 닿습니다. 지금 이 운하는 펑펑크 운하를 들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운하는 또 다른 운하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운하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있는 이곳은 정말 지나갈 때쯤이면 완성 여기가 러시아가 만든지 라고 이제 의문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폭포 1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직 역시 모이카 운하에서 궁전 운하로 나오셨습니다. 이 운하는 이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는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운하이기 때문에 궁전 운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 보이시는 건물, 이 황토대 건물을 지나서 조각상에 서 있는 이 건물이 바로 마지막에 보셨던 신 에르미타지의 외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각상들이 많았던 건물입니다. 애기야,
오른쪽으로 양쪽에 건물을 이어붙여주고 있는 건물, 바로 좌측에는 구 에르미타지, 오른쪽으로는 에르미타지 각자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구 에르미타지에서는 루벤스,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에르미타지 극장을 안타깝게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발레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극장으로서 한국으로 소규모 공연장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 앞쪽에 있는 다리를 지나게 보면 어디가 푸드콜 주실 오른쪽. 저거? 저거? 저거. 오늘 날씨 정말 이쁘네요. 네. 지금 좌측으로 보이시는 붉은 색깔 등대가 바로 바실리섬 등대가 되겠고요. 좌측에 보이는 저 등대가 있는 곳이, 등대가 있는 곳이 이 10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시 안에서 가장 큰 섬인 바실리섬에 위치하고 있는 등대입니다.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제 바실리섬 등대, 곳이라고 하면 섬 중에 나와 있는 분명 그 뒤에 있는 기둥이라는 건물은 증권거래소로 이용됐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바실리섬 등대라고는 부르지만 그 정식 명칭으로는 로스트랄 등대, 뱃머리 등대라고 이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뱃머리가 이렇게 등대에 붙어 있는데요. 저 등대에 붙어 있는 저 뱃머리, 이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는 해전을 그 교회 나왔어? 피터 펄 요셉. 잘라서 이 등대에 붙이는 것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우측으로는 나리메타지 건물이 보이시고 계시고요. 방변을 통해서 잠깐만. 광장이 되겠고요. 경 가운데 솟아있는 저 기둥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원주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높이는 47.5m, 600톤 가량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알렉산드르 원주 기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유는 바로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 원주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알렉산드르 1세의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기념하는데 사람의 성에도 들어가지만 보통 명사 플러스 스키가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네바 플러스 스키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가 빠지면서 넵스키, 바로 네바강의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바강에서 시작해서 네바강에 끝나는 메인 대로이자 가장 노른자 부분에서도 노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714년에 만들어진 이 메인 대로인 넵스키 대로는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1100년 전과 지금하고 달라진 거라고 하면 흙길이었던 흙길이었었고 그리고 자동차 대신 마차가 다녔었고 건물들의 1층에는 상가 대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이 상가가 생긴 걸 제외하면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단한 건 왕복 8차선의 이 도로의 폭입니다. 이 피터일스는 유럽을 시찰하면서 이 역사적인 도시들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 이제 역사적인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은 도로의 폭이 좁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앞으로 내가 만들고 이
이 나라의 수도가 된 이 도시의 메인 도로에는 마차량이 늘어날 것이다,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게 되고 왕복 8차선으로 뚫어버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피터 1세의 위대이 됐던 이 카잔 성당은 내부에 카잔의 성모상 때문에 더더욱 러시아 정교 신자들에게 유명한 성당이 되겠는데요. 이 카잔의 성모상을 가지고 이 쿠투조프 장군, 외꾸는 장군은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성모상 때문에 러시아가 승리했다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믿고 있고요. 그 성모상을 아직까지도 소장하고 있는 성당이 되겠습니다. 94개의 코린트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러시아 농노 출신의 건축가인 바로니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흙과 모래를 섞어서 만들어진 이 기둥은 이 코린트 양식을 띠고 있고요.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면 이 지붕 기둥 끝과 끝은 이 아칸사스 잎이라고 하는 이파리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게, 공항은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러시아를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마음에 시간만 되면 다른 나라를 가죠. 모스크바를 안 가고. 그래서 공항은 많이 경유를 했지.